자, 인사 올릴게요.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 제가 이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따라하시네. 안 해도 되는데. 예, 이게 뭐냐? 따라해서 공명. 스님 따라해 주세요. 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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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또 다르게 파동이라고 그래요. 예, 돌멩이 하나 떨어진 충격이 어디로 간다? 호수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남창규가 했던 말이 어떻게 돼요? 씨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파만파 세상에 향해서 퍼지기도 하지만은 그 말이 다시 뭐가 된다? 메아리가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 가 파동이에요. 지금 뭐 스님이시죠? 스님이 어떻게 뭐 그 제 올린 유튜브에 그 대효 스님 그이 나온 걸 어떻게 알았어요? 연상객이랑 이렇게 전에 들어왔어요. 와가지고. 뭐가 왔다고요? 연상객 전에 들어왔어요. 네, 유튜브를 보는데. 네, 그냥 뭘 찾다가 보니까. 대효 스님이 들어왔어요. 네. 근데 또 거기에 남창규 한의원에 온 게. 네, 그 대화가. 예. 아주 진지하시고 그리고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조사선 선으로 이렇게 마음자리 이거 하고 너무 그 선생님 말씀하고 일대통통하는 것처럼 예.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런 분을 받으시면은 내가 몸이 지금 힘든 부분을 좀 맡겨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효 스님하고 저하고의 대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는 그게 무슨 대화냐. 당신은 상대 예를 들어 대효 스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뭐 예를 들면은 그 제주도에 있는 선원에 가서 대효 스님을 뵙는다면 제가 입 다물고 그 대효 스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제가 지금 한의원에서 남창규 한의원에서 제가 예를 들면은 시술자와 이렇게 고객의 만남 속에서 되는 거고 또 제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대효 스님이 저한테 뭐 불교를 포교하시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은 주체가 누구다? 남창규 한의원 한의사다. 또 다시 말해서 제가 그 스님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관점에서 그 원인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왕이면은 불교 얘기를 하는 게 되니까 하는 거. 제가 아주 뭐 제 그 실력이 뽀록 다 났어요.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서 오는 깨달음은 크다. 그러니까 그 대효 스님의 말씀이 요지는 뭐냐면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남창기 혼자 떠드는 것 같아도요. 저도 상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먹고 있다. 다 들어야지 아는 게 아니다. 어느 정도의 경계까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끊어버리는 거지. 그 말은 여러분들이 한의원에서 남창규 한의원 치료실에서 제가 침을 놓고 있는데 막 얘기를 해도 원장님 좀 제 얘기 좀 듣고 침 놓으세요. 그렇게 건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지만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다. 다 들린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 그 대효 스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 불교에서 말하는 본성, 즉 원래 깨달은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거를 이제 제가 하는 치료 원리, 한의학에서 말하는 또 제가 하는 인체 파동 원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걸 재해석하면 제 입장에서 우리 사람은 원래 원상의 기능을 현재는 뭐 했다? 잃어버렸다. 또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원상의 기능을 회복하자 또는 원상의 기능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것이 우리가 득도의 과정이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막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그 경지에 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원래의 모습 자체가 이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이 어떻든 수행이든 수신이든 수심이든 이런 부분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또 되는 거고 어떻든 뭐 그래도 그 제가 딱 말씀을 하는데 또 얘기도 되고 또 다르게 말하면은 그 대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어우 콕 이죠? 예. 뼈를
완전히 탁탁 찝는 말씀이시잖아요. 그 정도의 어떤 그 공부의 수행이 그 정도 되신 분께서 보통 보면은 그 어떤 본인의 다 그런 상이 생기는데 뭐가 생긴다? 상 나를 내세우는 그렇죠. 내가 그만큼 공부했다 하는 것을 드러내죠. 자랑하려고 근데 그러고. 그분은 그게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뭐 보고 원장님 앉으라고 그러잖아요. 네, 저보고 앉아서 얘기하라. 그치. 예, 그것은 결국은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진가는 여지없이 네, 보여주고 계신다. 네, 예, 예.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방법은 종교나 어디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이제 그 한의학으로 얘기한다면 의사가 실력이 있다 없다, 명의다 아니다라는 것을 굳이 포장하거나 변장하거나 드러내지 않아도 어느 누군가에게는 보인다. 그렇죠? 또 내지는 우매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예요? 그렇게 포장하고 변장하고 둔갑하는 것도 방법이다. 결국은 의사라고 하는 존재 또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종교라는 의미가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스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신부님이든 수녀님들이 내 대신 살아달라고 그걸 뭐 심리학이든 정신과에서 말한 투사 뭐 이렇게 말이 제가 용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대신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제대로 안 살면 목사가 제대로 안 살면 욕하는 거지. 왜? 내 대신이니까 내 분신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줄 수는 없다. 왜? 누군가에게 경계가 되고 경책이 되고 본보기가 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림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이 중요하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는 빛을 내세우는 거고 또 내지는 어느 정도 간 입장에서는 결국은 어떻게 돼?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한 얘기로 진실한 불교 신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스님의 허물도 뭐 한다? 다 듣고 다 이해한다. 초자나 뭐예요? 스님 계율을 지키셔야지요. 이렇게 따지는 거지. 본인도 못하면서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 말은 제가 남창규 한의원 유튜브 인체파동원리 남창규 한의원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남창규가 잘나서 똑똑해서 다 알아서 떠드는 게 아니다. 그래도 초등학생, 유치원 수준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들을 게 있다, 던질 게 있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그 말은 대학원생, 박사나 박사과정을 지도하는 교수가 대단한 게 아니라 유치원생, 초등학생, 걸음마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게 지도하고 가르치는 게 더 훌륭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틈만 나면요, 짬을 내서 바쁜 와중에도 멀리서 오셨다는 분들을 핑계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유튜브도 찍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제가 그 카카오톡 제 프로필에다 뭘 적었냐면은 생각은 향기와 같아서 그 순간 잡아두지 않으면 사라져 버린다. 이거 남창규가 한 말이 아니고 신문을 보니까 논설위원인가 누가 칼럼에 쓴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감명이 깊어서 그 되는 거예요. 생각은 뭐와 같다고요? 향기, 냄새와 같아서 어떻게 돼? 그 순간을 잡아두지 않으면은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다. 그러니까 제가 문득 떠오르고 있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돼요? 말하지 않으면은 기록하지 않으면은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 가르친다, 내 잘났다라는 핑계를 삼아서라도 기록으로 남아둬야지만이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지식이 되고 내가 성장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여기 멍이 생겼어요. 왜 생겨요? 침 맞아서 생겼지요. 그럼 침 맞는다고 다 멍이 생기느냐?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점이 생기는 이유,
모기가 유독 나만 무는 이유와 똑같아. 우리 몸에 나타나는 점이나 흉터나 상처나 사막이나 문신이나 다 같다. 어떻게 점이 사막이에요? 점이 어떻게 문신이에요? 라고 얘기하겠지만은 그 점이 생기는 이유는 같다는 거예요. 그 답이 뭐라고요? 혹시 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셨어요? 그 결론은, 그 정답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풍선 한쪽을 누르면 짜부러들죠. 예, 짜부라든다. 그러니까 그 질문이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팽팽한 풍선이 있단 말이죠. 그 바람 빠진 풍선이니까 짜부러지지. 팽팽한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터지겠죠. 아, 또 터진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시네 또. 제 수준에 맞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반대편으로 네, 튕겨져 나간다. 삐져나온다. 삐져나온다. 예, 요게 점이 생기는 이유, 멍이 생기는 이유, 상처가 생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은 균형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파동원리에서 말하는 이제 치료 자리 인체 지도로 본다면은 꼬리뼈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초고적 수준에서는 대응 자리에다 치료해요. 그러면 손발이나 팔 다리에서 꼬리뼈 자리. 그게 어디냐? 손목, 발목 이렇게 돼요. 손목, 발목을 치료하는 개념이 되지만은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손목, 발목을 치료해도 허리가 좋아지는데, 꼬리뼈가 좋아지는데 어느 순간은 안 좋아진다.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연찮게 저쪽으로 잠깐 앉아 계셔요. 우연찮게 어느 순간 뭐예요? 팔꿈치에 난 상처 또는 모기한테 물린 자리 또는 화상 자국 또 얘기하면 뜸 자국에다가 침을 딱 놓았더니만 꼬리뼈가 씻은 듯이 나섰다. 문제는 또 씻은 듯이 나왔다니까 그 다음부터 평생 꼬리뼈가 하나도 안 아파요. 이렇게 또 믿는 분이 있어. 착각하는 분이 계셔요. 그런 건 없어요. 그 순간 뭐예요? 그렇게 아프던 꼬리뼈가 그 순간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아니 여기는 팔꿈치는 꼬리뼈가 아닌데 여기는 예를 들면 목자리인데 어깨자리인데 왜 어깨를 침을 놨는데 어깨를 좋아지게 했는데 꼬리뼈가 좋아집니까? 또 따져요. 왜? 대응의 관점에서 보니까 여기는 허리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1차원 수준이다. 1차원 수준에서 2차원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원, 3차원, 다시 말해서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상대가 하니까 내가 그 말을 못 알아먹는 거지. 그럼 그것을 알아먹는 방법은 뭐라고요? 균형, 평형이다. 한쪽이 눌리면 어떻게 돼요? 반대편은 삐져나온다. 예를 들면 한쪽이 기울면은 어떻게 돼요? 허리가 기울면 목이 어떻게 된다고? 돌아가서 평형을 이룬다. 그 평형을 이루는 게 균형이다 라는 부분들이 돼요. 잘 가셔요. 그래서 결국은 인체파동 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균형이다, 편형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색을 예로 들면요, 보색 효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대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딱 와서 이게 한의원도 좋고 한데 원장님도 실력이 있는데 간판이 눈에 안 띄어. 그러니까 간판을 좀 눈에 띄게 어두운 색깔, 칙칙한 색깔 하지 말고 어떤 색깔요? 흰색으로 하래요.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보색이다. 그래서 대비되는 색깔이 뭐예요? 균형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어떤 사람의 옷을 보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 심리 상태를 아는 거지. 예를 들면 검은색을 옷을 입어서 문제가 아프다, 아픔이 심각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검은색에 반대되는 색깔, 대비되는 색깔, 보색되는 색깔의 옷을 입으면은 뭐 한다고요? 평형, 균형을 맞춘다. 우리 한의원에 신홍수 선생님이라고 계셔. 그분은
1년 365일,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뭐예요? 검은색 옷만 입으셔요.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하니까 편하대. 아, 그러면은 편하다고 한다면은 그분은 좀 병이 오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분이 뭐예요? 중풍이 오시고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셨다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병이 걸리기 전에 검은색 옷을 계속 입은 상태에서 중풍이 왔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된다고? 예, 전 무식해가지고 검은색에 반대되는 색깔이 뭔지 몰라요. 모르면 뭐 하면 돼? 인터넷에 치면 돼요. 그것도 몰라요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말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 원리가 중요한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사람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반대편이 해결책이다. 보색이 대비가 균형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요 얘기를 제가 또 자꾸 나불나불 되지 않으면 또 뭐 한다고? 시간 지나면 남창규가 뭐 한다고요? 생각은 향기와 같아서 그 순간 뭐 하면 안 돼요? 붙잡아 두지 않으면은 톡톡 뱉어내지 않으면은 뭐 한다고? 사라져 버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숨긴다 하지만은요, 남창규는 톡톡톡 다 뱉어낸다. 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식이나 지혜는 뭐 해야 돼요? 나눠야 돼요.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뭐 한다? 돌아와요. 채워져요. 제가 깨달은 거고 또 인체 파동원리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다? 균형이다. 고생을 해봐야지 뭐예요? 오직 내가 하는 거지. 고생 없이 행복이 온다, 불행 없이 행복이 온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그 말은 지금 불행하다면 뭐예요? 항상 불행한 게 아니라 언젠가는 행복이 올 것이다. 그 대효스님이라는 말이 글대자에다가 새벽 효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이 깊다는 거지. 새벽이 왜 깊어요? 새벽이 깊은 게 뭐겠어요? 새벽이 미명이 제일 어둡다고. 그러니까 미명의 극함이 뭐라고요? 결국은 밝음이에요. 또는 내지는 우리가 말하는 그 대효라는 새벽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의미가 뭐예요? 그런 무지, 두려움, 우리가 말 깨닫지 못함 이런 거에서 오는 뭐예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본명이 가지고 있는 무게가 보통 이름이 아니다. 그 이름은 결국은 뭐예요? 삐리삐리한 스님이 그 뭐 이름을 받았다면 뭐예요? 거기에 무게에 눌려서 압사당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가진 자에게만 그 이름이 주어진다. 그 말은 이름만 들어봐도요, 아, 수준이 뭔지, 레벨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없다는 거지. 좀 표현이 그렇지만 제가 초짜 때는 책을 열심히 주변에서 써라 해도 못 써요! 쓸 수 없어요가 돼. 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어느 순간 뭐야? 쓰지 말라 안 써도 돼 해도 뭐야? 기를 쓰고 써요. 왜? 이제는 배포가 자신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떠들어라, 누가 이딱치라 한다고 해서 이딱치고 떠들라고 해서 떠드는 게 아니다. 그저 뭐예요? 내 분량만큼 물이 어떻게 돼요? 잔에 물이 차고 넘치니까 넘치는 거지. 기를 쓰고 쥐어짠다고 해서 마른 걸 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다. 낙숫물이 뭐예요? 바위를 뚫어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살아본 입장에서 또 내지는 한 우물을 판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낙숫물이 뭐라고요? 바위도 뚫는다. 원장님, 나 지금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내 병이 희귀병이고 난치병인데 치료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은 꾸준히 열심히 치료가 되는 방향으로, 낫는 방향으로 매진, 몰두, 전진하면은 언젠가는 된다. 김영삼 대통령이 어릴 때부터 뭐예요? 대통령 했잖아요. 입에 달고 사니까 결국은 언젠가는 대통령이 된다. 그 말은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야, 이 자식아, 넌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넌 누구 닮아 그러니? 이런 말을 할 바에 뭐예요? 야, 내가 니를
태어날 때 내가 태몽을 꽂았니? 없는 말도 지어내야 된다. 만들어내야 된다. 결국 신화라는 의미도 결국은 뭐예요? 만들어진다. 만들었느냐,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도 진짜다. 진짜도 가짜일 수 있다. 그게 뭐라고요? 보색이다, 대비다, 평형이다, 균형이다. 결국 지금 내가 잘 나간다 하는 것은 언젠가는 추락으로, 나락으로, 죽음으로 가는 과정이다. 정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아이고 잘난 맛에 취할 일도 아니고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고통에 취할 일도 아닌 거죠. 그 말은 뭐냐? 남창규 한의원을 알았으니까 그래도 삐리삐리한 남창규 한의사가 아니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남창규 원장을 만난 것만으로도 그 그늘에 깃들어 있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돼요? 행복하다. 참새, 제비, 새들이요. 큰 나무에만 깃들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숲풀에도 틈만 있으면 뭐 한다고? 비를 피할 수 있다. 남창규가 거목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다가가는 게 아니다. 제 수준만큼 분량만큼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멀리서 오셨다니까 창녕에서도 오고 근데 어떤 분도 창원이래.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냥 그거를 빌미로 핑계로 어떻게 돼요? 소통하고 교감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모십